네, 계속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탄소순환과 기후변화에서 세 번째입니다. 탄소순환과 광합성 파트인데요. 얘는 교과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파트, 갑자기 펜이, 자, 도입 파트는요, 문단이 3개고요. 탄소는 돌고 돈다 에서는 문단이 4개고, 이산화탄소가 식물을 만나면 부분은 문단이 7개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학습 목표는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식물을 많이 심어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돌고 도는 탄소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되어 있는데 생물의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는 이제 생명체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등등등. 뭐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얘가 해양에 흡수되고 또 해양에 있던 탄소들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로 방출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각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탄소가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탄소는 탄산칼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CaCO3고요.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자, 바다에서는 탄소가 용해될 때 탄산이온 형태가 되거나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탄소는요, 모든 생명체, 즉 생물체 안에서는요, 골격 구조를 형성하는 데 많이 쓰여요. 유기물의 골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파트는요, 우리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어떻게 유기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식물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한다는 건 배웠었는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식물은 이산화탄소, 물을 준비를 해놔. 그리고 빛에너지를 받아서 C6H12O6이라는 포도당을 형성하게 돼요. 이 포도당을 우리는 유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물, 빛 에너지가 포도당과 산소로 되는구나. 이러한 과정을 광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식물은 뭐 태양의 빛 에너지로 광합성을 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선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모든 파장의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물도 한마디로 편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가시광선 영역의 특정 파장인 적색광과 청색광으로 주로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우리가 치킨 굉장히 좋아하고 소세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식물도 이러한 광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녹색광, 식물도 녹색 식물 약간 우리 녹색 채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녹색광에서는 별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바로 교과서 334페이지 핵함을 이용한 실험이 있는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교과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바로 이 엥겔만이라는 과학자 얘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는 그림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핵함의 말이죠. 자, 봅시다. 이제 핵함과 산소 세균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핵함과 산소 세균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산소 세균은 산소가 많은 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핵함을 이제 보라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녹색, 노란색, 주황색, 적색깔 이러한 빛의 파장대에서 각각 광합성을 시켰더니 산소 세균이
청색이랑 적색에 가장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청색광과 적색광에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녹색광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을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광합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광합성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가 띵 이렇게 됐어. 뭐가 됐죠? 포도당이 됐죠. 잘 보세요. CO2가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포함이 됐지? 그렇죠. 수소가 포함이 됐지. 자, 수소랑 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자, 그리고 물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 자, 물 H2O가 있어요. 그런데 O2가 되면서 O라는 것이 더 결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물의 입장에서는 산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광합성 역시 산화 환원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볼까? 이 그림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보면 돼요. 자, 광합성의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생물로 들어오게 되고 호흡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대기로 나가게 되죠. 이것만 봐도 탄소는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환. 자, 그러면 대기 중의 탄소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거쳐서 무생물 환경에서 생물계로 들어온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탄소가 생물계로 유입되어 유기물로 전환된다. 무슨 과정 때문에? 광합성 과정 때문에. 자, 전환된 후, 그 중에 일부는 호흡을 통해서 되돌아가거나, 그다음에 일부는 먹이 연쇄를 따라서 이동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작은 어떤 동물이 큰 동물의 먹이가 됐어. 그러면 이 동물이 가지고 있던 유기물 속의 탄소는 큰 먹이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해서 큰 잡아먹는 포식자의 이제 유기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먹이 연쇄를 따라 이동한다라는 말인 거야. 자, 이동하다가 그다음에 얘네가 죽었어. 죽어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면은 미생물들이 얘네들을 막 분해하게 돼요. 자, 분해하는 과정에서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얘네들이 대기로 방출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식물 내로 이동한 탄소는 우리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건 배웠죠. 이렇게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일부만 호흡으로 다시 대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기물의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 내에서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또는 다른 생물에게 이제 먹혀서 먹이 사슬을 통해서 다른 생물에게 먹히면 또 그 생물의 이제 유기물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게 되고요. 또는 이제 죽어서 토양에 묻히게 되면 그 유기물은 토양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대기주에서 들어온 탄소의 양이 그 양만큼 다시 대기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결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렇다면 결국 식물들이 많다는 것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무 심기가 필요하고 숲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우리가 달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식물을 많이 심어야 하는데 왜 그런가? 방금 했습니다. 한번 일시정지를 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예고해 드릴게요. 자, 탄소는 각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오, 우리 했는데 기억나죠? 뭐 바다에서는, 뭐 대기에서는, 뭐 생물체에서는 등등등. 자, 그리고 광합성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광합성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것은 산화되고 어떤 것은 환원되기 때문이다.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이 좋아하는 빛의 파장대 두 가지에 대해서도 했고요. 식물이 지구 온난화의 가속을 방지하게 되는 그 원리는 학습 목표에서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해결을 하면 여러분들은 도장을 많이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미리 퀴즈 예고를 해드리는 것도 미리 좀 공부한 친구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요. 예습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